스페인과 네덜란드의 네이션스 리그 8강 1차전에서 네덜란드의 추격골이 터지자 이 장면을 지켜본 팬들은 분통을 터뜨리며 포로의 엉성한 수비 플레이에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유독 이 경기에서 포로의 플레이가 마음에 들지 않는데 토트넘에서도 저런 식으로 플레이를 했느냐며 저 실력으로 어떻게 토트넘에서 풀백 주전 자리를 꿰차고 있는지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반응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언뜻 보면 포로의 수비 실수로 스페인이 실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토트넘의 왼쪽 윙어인 손흥민과 같은 플레이를 해주는 선수가 스페인에 없어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는 다소 알쏭달쏭한 분석을 내놓아 이 분석을 접한 스페인 축구 팬들의 고개를 갸웃하게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건지 풋볼 매거진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스페인은 21일 2024-2025 UEFA 네이션스 리그 8강 1차전에서 네덜란드와 맞대결을 펼쳐 2대2 무승부를 거두며 4강 진출을 2차전으로 넘기게 되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팬들의 주목을 받았던 관전 포인트는 리버풀의 왼쪽 윙어 각포와 토트넘의 오른쪽 풀백 페드로 포로의 맞대결이었는데요. 각포는 네덜란드 대표팀 선수이고 포로는 스페인 대표팀 선수라 EPL에서 맞붙었던 양상이 또다시 대표팀 경기에서 반복될지 아니면 팀이 달라졌기 때문에 다른 흐름으로 경기가 전개될지 팬들의 주목을 받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 시즌 전반기 때 토트넘과 리버풀이 맞붙었을 때는 각포에서 포로가 완전히 농락을 당하면서 포로 쪽이 뚫리며 무려 6골을 얻어맞자 토트넘 팬들의 맹비난을 포로가 한몸에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당시 리버풀의 오른쪽 풀백 알렉산더 아놀드는 토트넘은 좌측 수비, 그러니까 포로 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을 그쪽으로 보내 각포와 포로를 1대1 상황 속에 놓으려고 시도했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준비한 계획대로 경기가 흘러갔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시즌 페드로 포로는 포스테코 글루 감독의 수비 라인을 매우 높이 올리는 수비 전술에 따라 풀백이면서도 최전방으로 자주 이동해 페널티 박스 안으로 진입, 무리한 슈팅을 날리면서 자기가 수비할 지역을 거의 커버하지 않으면서 상대팀에게 이런 식으로 실점의 빌미를 계속해서 제공해 많은 팬들로부터 손흥민이 골을 넣으면 뭐하나, 좌우측 풀백들이 공격한답시고 수비를 하지 않아 모두가 허살하며 목소리를 높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일부 전문가들 역시 포로가 스페인 대표팀에 뽑혀 1차전 주전 선발 라인업에 나온 것을 보면 스페인 감독이 포로의 플레이를 정밀하게 분석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하면서 포로는 토트넘에서 이미 제드 스펜스에게 주전 자리에서 밀리는 상황인데 그 이유가 무리한 공격으로 상대가 공을 커트하는 경우 수비 커버를 게을리해 동료들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지워 팀 전체의 밸런스를 깨버리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스페인과 네덜란드의 경기에서도 이런 양상은 그대로 반복이 되었는데요. 포로는 전반전 0대0 상황 속에서 왼쪽으로 반대 전환 롱패스를 해보지만 이것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 버려 이것을 지켜본 스페인 동료들을 짜증나게 만들었습니다. 스페인 감독 역시 포로의 황당한 패스를 보며 안색이 굳어지는 것은 당연지사였는데요. 일부 팬들은 저런 황당한 패스가 포로 쪽에서 나와도 반대쪽에 있던 손흥민은 이것을 어떻게든 따라잡아 공을 살려내려고 최선을 다하는데 스페인 선수들은 따라가지도 않고 그냥 짜증을 내며 쳐다본다.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포로의 실수를 얼마나 많이 커버해왔는지 알 수 있는 장면이라고 모두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선제골은 경기 시작과 더불어 보인 페드로 포로의 황당한 플레이로 스페인이 고전할 것이라는 팬들의 예상과는 달리 스페인 쪽에서 먼저 터졌습니다. 스페인에는 라민 야말과 니코 윌리엄스라는 월드클래스인 두 에이스가 있는데 이 선수들이 결국 골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네덜란드는 선제골을 얻어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침착하게 대응하며 스페인의 오른쪽 풀백 페드로 포로를 공략하기 시작하는데요. 리버풀이 EPL에서 각포와 포로를 1대1 상황에 놓이게 하며 돌파와 연계, 그리고 슈팅을 했던 전술을 그대로 따라하며 각포에게 공을 연결하기 시작합니다. 포로는 각포와의 경합에서 여러 번 지면서 공을 못 찾고 허둥대는 장면이 경기 중 수시로 나와 이것을 지켜본 많은 스페인 축구 팬들로부터 포로가 지금 뭐 하는 거냐라는 빈축을 사기도 했는데요. 스페인 감독 역시 이 장면을 노려보며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듯한 장면이 중계 카메라에 포착되어 팬들의 이런 못마땅한 심정을 그대로 반영하는 듯 했습니다. 결국 네덜란드는 포로 쪽의 허점을 이용해 각포가 슈팅, 이것이 스페인의 골망을 가르면서 동점골을 넣으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합니다. 이렇게 되자 포로는 토트넘에서 하던 플레이를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공격을 해서 상황을 리드를 잡으려고 무리하게 오버래핑을 시도하는 장면이 수시로 나와 이 경기를 지켜본 많은 스페인 축구 팬들이 염려를 한 것은 당연지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포는 포로가 올라가면서 무리한 공격을 자주 시도하는 것을 역으로 이용, 포로가 비워놓은 뒷공간을 공략하면서 또다시 결정적 찬스를 맞이하고 동료 센터백의 필사적인 수비 커버로 이 위기를 가까스로 넘겨 스페인 축구 팬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느라 여념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반전을 스페인은 1대1로 마친 후 후반전에 돌입하지만 포로가 자주 자신의 위치를 이탈하면서 스페인 수비진의 전체 밸런스는 깨져가라며 네덜란드에게 찬스를 자주 허용해 1대1 동점 상황이 언제 네덜란드의 역전골로 상황이 뒤집어질지 알 수 없을 정도가 되었는데요. 결국 네덜란드는 오른쪽 풀백 프림퐁이 돌파를 한 후 중앙으로 빠른 땅볼 크로스를 올리고 이것을 논스톱으로 슈팅, 역전골을 만들어냅니다. 이 장면을 본 일부 스페인 팬들은 프림퐁의 크로스가 빠른 편이긴 했지만 집중력을 포로가 유지하고 있었다면 센터백을 통과한 공을 막기 위해 적어도 슬라이딩 태클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하면서 멀뚱멀뚱 상황을 지켜보는 플레이에 정말 화가 난다고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반응을 접한 몇몇 전문가들은 토트넘은 오른쪽 윙어인 브레넌 존슨이 수비를 거의 하지 않아서 골을 먹을 때 보면 90%가 포로 쪽이 공략당하며 골을 허용한다고 말하면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전환되는 패스를 그나마 왼쪽 윙어인 손흥민이 적극적으로 수비 커버를 하기 때문에 그나마 소속팀에서는 포로의 수비 실수가 적게 나오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만약 손흥민이 수비 커버를 해주지 않았다면 더욱 큰 대참사가 수시로 일어났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스페인이 선제골을 넣고 앞서갔지만 네덜란드에게 고전을 한 이유는 동점골이 터지면서 경기 흐름이 네덜란드로 넘어갔던 것이 결정적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골이 터지기 전에 네덜란드의 좌측 풀백 프림퐁이 스페인의 오른쪽 사이드를 돌파한다고 말하면서 프림퐁은 분데스리가에서 맹활약을 하며 최근 폼이 오를 대로 오른 우측 풀백이라 이 선수의 돌파를 협력 수비로 막았어야 하는데 스페인 좌측 라인이 이것을 이 순간 봉쇄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공이 중앙으로 넘어오면서 이것이 문전에서 혼전이 벌어지자 스페인 수비진은 슈팅을 막기 위해 중앙으로 몰려 벽을 만드는데 포로 역시 중앙으로 이동해 상대의 슈팅을 막으려 한다. 이때 포로가 비우고 나온 우측 사이드에 각 포가 완전히 노마크에 놓인다고 말했습니다. 네덜란드는 이 빈틈을 놓치지 않았고 각 포에게 패스가 연결되면서 그대로 논스톱 슈팅, 스페인의 골망을 가르며 동점골을 만들어낸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스페인 감독이 EPL에서 포로 쪽에서 골을 얻어맞는 경우를 정밀하게 분석했다면 양쪽 윙어 중 손흥민 자리에 있는 니코 윌리엄스가 적극적으로 수비 가담을 해야 한다고 주문을 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경기를 통해 스페인은 손흥민 같은 윙어가 있어야 포로 쪽에서 찬스를 허용하는 것을 그나마 막을 수 있다는 큰 교훈을 얻었을 것이라고 말해 많은 팬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구독 및 멤버십 가입은 매일 더 나은 영상 제작 열정을 타오르게 합니다. 이상 풋볼 매거진이었습니다.